이 등식의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 싶은데, 그지? 한번 그려볼까? 재밌을 것 같죠? 우리가 그려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로그 3의 x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y의 제곱 은 이게 로그 9의 x제곱 더하기 로그 9의 y제곱 되어 있는데 양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2 로그 9의 아이고 이게 아니군요. 로그가 왜 밑이 안 생기지? 이거 뭐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막 그림이 나와요? 이상하다. 로그 이상하죠? 왜 상용로가 같을까? 얘가 못 그리나봐요. 그냥 로그를 해볼까? 로그 9의 x제곱 더하기 로그 9의 y제곱 왕 이게 뭐지? 이렇게 생겼대요. 재밌게 생겼죠? 이게 지금 저 관계식을 문제 쓰시는 관계식을 만족하는 x, y의 순서상을 좌표 평면에 표시한 겁니다. 그럼 이런 점들의 좌표가 무수히 많겠죠. 도형이 있긴 하지만 그죠? 예. xy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니까 x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여기 있는 점의 좌표의 x좌표, y좌표의 곱 중에 제일 큰 건 얼마고 제일 작은 건 얼마냐 라는 얘기인데 xy 곱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xy는 1이다 이러면 뭐야 이거 미쳤구나. 이게 평면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안타깝다. 얘가 표시를 못하나 봐요. 이 상태에서 이 도형이 정확한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를 그림을 그려서 풀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겠지. 어차피 우리가 못 그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좌표 평면을 생각할 때 여기가 항상 x고 여기가 항상 y야.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런데 여기가 x가 아닐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감사합니다. 예,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도 y가 아닐 수 있어요. 당연히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변수는 우리가 지정하기 나름이니까. 자, 저거를 로그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로그 3의 y의 제곱 마이너스 이게 이제 이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걸 마이너스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y라고 써도 상관없죠. 맞니? 맞아? 자, 이 식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제가 아까 좌표 평면에 다른 걸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이쪽이 x가 아니라 로그 3의 x고 이쪽이 y가 아니라 로그 3의 y라면 저 식이 이제 뭘로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뭘로 보이죠? 그렇죠. 저 식은 원의 방정식입니다. 아이 똑똑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또 간지 안 나게 치환하지 맙시다. 알겠죠? 로그 3의 x를 한 문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로그 3의 y를 한 문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아이가 원의 방정식입니다. 당연히 좌표 평면 xy 평면이 아니고 로그 3의 x, 로그 3의 x, 로그 3의 y인 평면에서 원의 방정식이다. 그러면 원이니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써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죠? 그럼 평면 자체가 로그 3의 x를 가로축으로 하고 로그 3의 y를 세로축으로 하기 때문에
얘의 최대치수를 구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로그 3의 xy의 최대치수를 구할 거예요. 근데 얘는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y잖아요. 그럼 얘를 k라고 잡아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얘는 뭘로 보입니까? 직선의 방정식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저 원 위에도 있고 저 직선 위에도 있는 점을 다룰 때 맞아요? 좌표의 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죠. 당연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최대 최소는 언제 발생하죠? 직선이 원의 경계에 걸릴 때 발생하죠. 그죠? 그럼 이 문제는 직선과 원이 접할 조건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즉 나는 뭘 찾고 싶냐면 로그 3의 x 로그 3의 y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직선하고 2분의 1, 2분의 1 사이의 거리가 뭐가 나오면 돼요? 원의 반지름인 루트 2분의 1이 나오는 상황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거리 재보시면 얘 하나의 문자로 보라고 했잖아. 점과 층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지 주원아? x의 개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 제곱 그래 더한 거에 루트분의 그다음에 원의 중심을 x, y에 대입해가지고 절대값이 아유 훌륭합니다. 정확하게 외우고 있죠? 직선의 각 개수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을 분모로 하고 점을 직선에 대입한 식의 절대값을 분자로 하면 거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깔끔하죠. 네. 좋아요. 근데 아주 잘 배우고 누구한테 배웠어요 여기? 저도 잘 배웠네. 너 누가 가르쳤지 여기 개념? 원방? 지훈쌤이? 지훈쌤이 아주 훌륭하시네. 좋아요. 네. 루트 2분의 대입하시면 1-k의 절대값입니다. 얘가 루트 2분의 1이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k는 경계값이 얼마예요? 0 아니면 2입니다. 이 k가 0하고 2라는 건 xy가 뭐라는 거예요? 1 아니면 9입니다. 그래서 최대치수 합은 10이죠. 그리고 이때가 왜 최대치수인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원방이니까 이렇게 원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직선은 기울기 얼마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걸치게 되면 이 k는 사실상 얘 y절편인데 y절편이 최대가 아니겠지. 이렇게 걸쳤을 때가 y절편이 최대겠지. 이렇게 걸쳤을 때가 y절편이 최소겠지. 그래서 이 접할 조건만 가지고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를 코시시얼식 부등식으로 풀 수도 있지 않을까? 그지 갑니다. 그지? 뭐 풀까? 못 풀긴 못 풀어. 자, 표준형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1 더하기 1 로그 3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얘랑 얘랑 곱한 것의 제곱근이니까 로그 3의 x 마이너스 2분의 1 얘랑 얘랑 곱한 것의 제곱근이니까 더하기 로그 3의 y 마이너스 2분의 1 전체의 제곱이다. 네, 1이네 왼쪽이 1이니까 마이너스 1 y부터 1까지인데 y는 필요 없고 1부터 1까지니까 만에가 y부터 1까지인데
그러면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y 마이너스 1이 마일부터 1까지인 것 같고, 그럼 0부터 2까지인 것 같습니다. 로그의 성질에서 x, y 곱은 그러면 1부터 9까지인 것 같습니다. 굳이 원을 안 쓰고 나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풀겠다. 이게 또 가능하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아직 코시-슈바르츠 부등식하고 좀 덜 친한 거예요.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세요. 알겠죠? 라면도 좀 사주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의 곱을 구하시오. 얘 이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뭐라고 바라보면 되지? 2 더하기 로그 2의 x라고 바라보면 되거든? 맞잖아. 그럼 항 두 개짜리잖아. 그러니까 로그의 특성은 진수가 고병표로 되어 있으면 항을 두 개를 만들었다 한 개를 만들었다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로그 2의 x의 제곱이라는 항이 하나 나오고 2 곱하기 로그 2의 x가 나오는데 여기 로그 2의 x 하나 더 있으니까 2 더하기 로그 2의 3을 연산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2라는 건 로그 2의 4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2의 12 곱하기 로그 2의 x라고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근이라는 것은 누구의 값이에요? x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로그 2의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로그 2의 x가 알파 혹은 베타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알파나 베타가 방정식의 근이란 말이야.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는 방법 같은 건 없어.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근이 실제로 알파하고 베타잖아.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가 아니니까. 근데 이 방정식의 근과 기저의 관계는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에 관해서밖에 얻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곱이 아니라 사실상 뭐를 구해야 된다? 두 근의 합을 구해야 돼요. 그럼 얘가 로그 2의 12가 나오지만 로그의 성질에서 왼쪽이 로그 2의 알파 베타가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요. 예. 그럼 로그 2의 12분의 1이 되니까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되겠다? 12분의 1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곱을 물어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2차 방정식에서 뭘 사용해야 된다? 합을 사용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곱이 마이너스 6이네 막 이지랄 하는 애들이 있어. 알겠니? 보기엔 없지만 6이 있으려면 그래, 아무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못 생각해가지고 로그 2의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6이군 이지랄 해가지고 물론 그렇지 않은데 넘어가겠습니다. 17번. 그래서 방정식 근이라고 하면 진짜 x의 값을 뜻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아무리 식이 복잡해졌어도 x를 말하는 겁니다. 근이라는 건. 로그 2x의 그래프와 y는 x 더하기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날 수 있겠죠. 예. 베타분의 로그 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직선의 x, 그러니까 y좌표는 충분히 작다면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고 얘를 구해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얘들아? 이걸 써먹으면 되잖아. 어쨌거나 두 개의 교점은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일 거야. 두 점에서의 기울기가. 이 말은 x좌표의 차와 y좌표의 차가 동일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로그 2의 베타 마이너스 로그 2의 알파하고 동일할 텐데 얘는 로그 2의 알파분의 베타잖아요. 물어보는 게 지금 베타분의 알파잖아요. 그럼 얘를 알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얘를 알아오라는 얘기지. 어디에서? 여기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예요. 그럼 얘가 2예요. 그럼 알파분의 베타는 얼마예요? 4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값은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죠. 만약에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그냥 이유는 딱 하나면 제가 추측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울기 2를 써먹지 않은 것.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다. 그죠? 정확하죠? 그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풀이반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혼자서 좋은 풀이를 생각하기가 힘들어 본 적이 없으면 좀 보라고. 알겠지? 그리고 쌤이 아주 특수한 문제들 몇 개를 제외하면 너네가 모르겠다고 질문한 문제들의 대부분을 선생님이 순식간에 해결하는 걸 확인하잖아. 너네도 할 수 있었던 생각이기도 해. 근데 이걸 보고 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보기 전에 생각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야. 훨씬 어려운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19번 x에 대한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다. 그래요. 예. 다음을 구하시오. 얘는 여기에 x가 위치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디안 양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보다 크다고 얘가 줘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밑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얘도 어차피 양수라서 여기 있는 지수 2를 앞으로 내릴 수 있어요. 원래 로그 a의 x의 제곱을 2로그 a의 x라고 쓰면 틀려요. 왜냐하면 x의 제곱만 양수이면 되니까 x는 0이 아니라고만 써있는 건데 이렇게 바꾸면 x가 양수라고 바뀌는 거니까 같은 식이 아니잖아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원칙적으로 로그 a의 x의 제곱을 굳이 2를 내리고 싶으면 2로그 a의 절대값 x라고 적으면 수학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x의 양수 조건이 없으면 절대값을 꼭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x가 1보다 크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친구들아? 1보다 크다가 있기 때문에 저 2를 내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모르면 어떤 때는 저 1보다 크다도 보지도 않고 2 내려서 풀었는데 문제 풀었단 말이야. 그럼 다음번에 내리니까 안 된대. 그럼 왜 저번에 답이 나왔는데 이번에 답이 안 나오냐? 수학 못 해먹겠네.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의 결과에도 정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꽤 되지 생각보다. 그럼 본인이 문제에 대해서 다 알아서 답을 낸 게 아니라 그냥 우연의 결과 그렇게 된 것인데 그거를 알기가 어렵지. 내용을 잘 모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어쨌거나 이걸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내려서 한번 써볼까? 내려서 한번 써보면 2분의 1 로그 x의 a가 2 로그 a의 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지잖아. 쓰고 나면 깨달음은 없습니다. 짜잔. 둘이 역수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뭐 문자가 하나 t 있으면 여기 t분의 1 있는 거야. 이런 경우 우리 어떻게 처리하지? 한쪽을 곱해서 제곱으로 만들죠. 밑이 상수인 게 좀 더 편하니까 이걸 로그 a의 x의 제곱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양변에 제가 로그 a의 x를 곱한 거거든요. 여기서 부등호의 방향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뭘 사용한 거냐면 로그 a의 x가 양수임을 간주하고 문제를 푼 거죠. 왜 네 마음대로 양수라고 하냐? 제 마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어요. 로그 a의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를 a의 t라고 할게요. 편의상. 알겠죠? 왜냐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다가 x라는 값을 대입한 거잖아요. 근데 x는 1보다 크니까 이런 데의 값을 대입한 거예요. 그럼 이 점의 y좌표가 로그 a의 x가 되겠죠. 그래서 양수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저기에 a도 1보다 크고 x도 1보다 크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로그 ax가 양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 맘대로 한 거 아닙니다. 보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곱할 때 맞아 라고 생각했으면 잘못됐다. 본인 방금 머릿속으로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저 새끼가 왜 양수인지도 확인 안 하고 곱하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확인 안 하고 부등식의 양변에 곱하는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네,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요. 선생님 뭐 때문에 저 양수라고 생각하는 거지? 양수권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을 방금 했어야 된다고 내가 이거 식을 쓸 때. 맞군. 이러고 있었으면 잘못된 거야. 알았니? 그러하다 라는 얘기고요. 예. 로그 AX는 양수임이 확실하니까 그럼 얘를 풀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1 x 얼마냐? a의 2분의 1제곱이 될 텐데. 그죠? 예. 그래서 p가 1이고 q가 a의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식을 계산해 보면 0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 나와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그냥 얼마의 제곱은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굉장히 간단한 부등식이었다. 이해하시겠죠? 넘어가 되겠니? 이런 거는 머릿속을 그려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양수다. 이렇게. 이게 뭐 그렇게까지 복잡한 그래프가 아니잖아. 그지? 알았어.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일단 20번을 풀 때 A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조건 제시법의 조건은 밑이 달라요. 하나는 2가 밑이고 하나는 5가 밑이죠. 우리는 이제 주로 로그에 미치는 상수를 쓰는 게 유리하죠. 우리가 다루기가. 그런데 서로 다른 상수의 밑보다는 서로 같은 문자의 밑이 낫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밑이 같아야 뭘 사용할 수 있으니까? 로그의 성식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식을 보고 밑이 상수인 건 괜찮지만, 그죠? 다르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그리고 이게 역수의 모양을 띄고 있기 때문에 x와 진수와 밑의 위치를 교환하면 이 역수의 모양도 깨지고 밑도 같은 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식은 이런 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출제를 할 때 이렇게 어려워 보이게 식을 포장하는 거죠. 원래 이 식은 무엇이었을 거냐면 1 더하기 로그 x의 2 마이너스 로그 x의 5는 음수이다. 이런 모양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밑은 1이 아닌 양수인데 여긴 양수라고 밖에 안 나와 있는데 마음대로 선생님 밑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x가 1이라면 이 값이 0이 돼서 수학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식은 저렇게 진수의 위치에 x가 들어있지만 x가 양수라는 조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이 아닌 양수라는 조건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게 1이든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을 바꿔보시면 결론적으로 로그 x의 2분의 5가 1보다 크다는데 1은 로그 x의 x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밑이 같은 형태의 부등식으로 만들 수 있죠. 이 부등식을 풀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x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그냥 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이제 a를 풀 때 첫 번째 x가 0과 1 사이일 때 x가 0과 1 사이다 라고 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뒤집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가 2보다 5보다 크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거는 불가능하죠. 0과 1 사이인 실수가 2분의 5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에. 두 번째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크면 부등호가 뒤집히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풀리죠. 따라서 공통범위를 구하면 x는 1에서 2분의 5 사이다. 이게 집합 a를 만족하는 실수 x의 범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지금 보면 너네가 모를 만한 내용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알겠죠? 부등식 풀 때 밑이 0과 1 사이면 부등호 바꾸고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 놔둬라.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죠? 모를 만한 내용 없다. 그래서 집합 A의 범위를 구했고요. A가 B에 포함되고 싶다. 집합 P도 좀 구체화를 해볼게요. 집합 P는 조금 더 쉬운 것 같네요. 왜냐면 밑이 그냥 1보다 큰 상수이기 때문에 지수만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a는 음수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이게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요.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1은 네거티브 하다. 그죠? a의 대소관계를 모르지만 이 부등식은 아무튼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는 건 알고 있어요. 얘가 왼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가서 여기에 a가 있다라고 하면
B가 A를 포함할 수 없잖아요. 당초에 1부터 2분의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또 케이스 분류하지 말고 얘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이렇게 갈 텐데 맞아? 여기 누가 있어야 되냐면 2분의 5가 있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같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2분의 5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A의 최소값은 2분의 5이다. 다음과 같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2번 그림과 같이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는 벌써 피곤하잖아요. 왜냐면 얘가 미치인데 미치 0과 1 사이니까 우리는 미치 1보다 큰 그래프는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는 반면에 미치 0과 1 사이인 그래프는 조금 더 불편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좀 그럴 것 같다 문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림 다 그려져 버렸네. 그리기가 힘든 건 다 그려졌으니까 괜찮고요. 네. AX제곱의 2점 AB의 좌표는 뭐 좌표 다 나와있어요. 그림 나와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만 하면 되냐면 선분 AC와 선분 BD가 모두 X축과 평행할 때 즉 얘랑 평행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Y좌표가 같을 때 A와 C의 Y좌표가 같고 B와 D의 Y좌표가 같을 때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 구하시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A와 C의 Y좌표가 같다 해서 선분 AC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A의 2분의 B제곱이 이게 Y좌표인데 점C의 Y좌표는 B의 B제곱입니다. 이런 형태의 부등식을 풀 때 항 두 개짜리 부등식이잖아요. 항 두 개짜리 방정식이잖아요. 항 두 개짜리 방정식을 풀 때 원칙은 이거예요. 밑을 같게 하여 지수를 비교하거나 지수를 같게 하여 밑을 비교하거나 둘 다 안 되면 양변 록을 취하거나. 근데 여기서는 지수를 같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A의 2분의 1제곱이 B임을 알 수 있잖아요. 맞잖아. 그지? 네. 자 이제 BD로 갑니다. 필요한 거 뽑았으니까 BD에서 B의 Y좌표는 얼마냐면 A의 A제곱이에요. D의 Y좌표는 B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바로 A의 A제곱 얹어주면 되겠네요. 연립해가지고. 그럼 A는 2분의 1이군요. 맞아요? B는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군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이구나.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은 6이 되겠네요. 별것도 아니죠. 별것도 아닙니다. 지수방정식 풀이하는 원칙이 뭐라고? 항 두 개짜리 밑을 같게 하거나 지수를 같게 하거나 양분의 록을 취하거나. 문제 풀이 몇 개 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치는 멘트를 외우는 게 훨씬 중요해. 뭔가 외우고 싶잖아? 그럼 내가 문정하는 것들 다 외워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주원 너 원의 중심과 직선을 그런 식으로 외우고 있으니까 졸라 편리하지. 잘 까먹지도 않지. 적용도 개빨리 할 수 있지. 앞으로 네가 만나는 모든 공식은 다 그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어? 넘어가도 되겠니? 이제 야 정과 직선의 거리 물어봤는데 선생님 저 알아요. 얘기해봐.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요. 이러면 진짜 한숨 나오죠. 한숨 나온다고.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Y 순서상 이 두 개 존재한다. 그러면 실근이 두 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연립방정식을 지금 풀려고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연립하시면 되잖아요. 연립방정식의 풀이법은 무엇입니까? 연립방정식의 풀이법 뭐야? 김강민 어린이? 연립방정식 풀이법 뭐야? 식 변화해서 뺀다고 하지 말고 두 글자면 되는데. 소를 먹고 싶다. 소거. 선생님 가간법 대입법 아니에요? 그거는 소거의 방법이에요. 소거의 방법. 존나 단순한 얘기인데 소거라고 하면 말이 어렵게 느껴지냐? 미지수가 두 개 있어서 어렵니? 하나로 바꿔봐. 이게 소거야.
별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물론 소거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 수 있지만 이 문제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 식이 뭘로 보이냐면 2의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y제곱은 20으로 보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도 2의 x제곱 곱하기 2의 y제곱이 무엇이다? 2의 5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맞잖아. 네. 그러면 2의 y제곱 대신에 2의 5-x제곱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식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6-x제곱은 20이다. 소거에 성공했죠. 자, 이렇게 지수에 음수가 들어있으면 사실상 무슨 뜻이라고? 분수의 뜻이라고 했잖아. 2의 x제곱의 역수란 말이야. 그냥 이 식은 2의 x제곱을 양변에 곱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0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64인 겁니다. 2의 x제곱 64니까요. 16하고 4도 인수분해 되네요. 그래서 2의 x제곱은 4이거나 또는 2의 x제곱은 16입니다. 그러면 x는 2가 될 수 있고 x가 2일 때 y는 3이죠. x는 4가 될 수 있고 x가 4일 때 y는 1입니다. 그건 여기서 찾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두 점 사이 거리는 자, 방금 두 점 사이 거리는 할 때 2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1의 제곱의 양의 제곱은 하지 마시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항상 뭐부터 보시라고 했죠? 기울기요. 둘 사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는 x좌표의 차이 루트 1을 곱한 겁니다. 그럼 답은 2루트 2예요. 아시겠죠? 두 점 사이 거리는 공식으로 구하지 마세요. 뭘로 구한다고? 기울기로 구합니다. 두 점 사이 거리 뭘로 구한다고요? 기울기로 구합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도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반에는 학생들이. 왜냐면 수원을 막 깊이 있게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틀릴 겁니다. 그런데 조금 복습할 때 저의 풀이를 본인의 풀이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세요. 좋잖아. 매력적인 풀이잖아. 이렇게 풀고 싶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제가 뭐 이렇게 특별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풀이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제가 지극히 수학적으로 평범한 인간이에요. 전혀 아무런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씨발로 우리 기만하네? 머리 생각하잖아요? 아니야. 아무런 무재능이다. 무재능 제 수학에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진짜 수학에 재능이 있었다면 이런 데 안 있어요. 대학에 있지. 아시겠어요? 수학에 재능이 없으니까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내가 수학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저만큼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수학에 재능이 없어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다. 수학을. 아니 당장은 아니지. 당장은 아니고 나 평소에 야 나 지금 10년 넘게 연구를 해왔는데 이거 당장 니네가 한두 달 만에 나 정도 하면 내가 좀 슬프지 않겠어? 나 병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결국엔 저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알겠어요? 다음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구조가 보이기 때문에 2x제곱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2x제곱 더하기 k는 0이라고 쓰고 싶을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정답 및 해설에는 2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이런 병신 같은 멘트를 칠 텐데 괜찮아? 치환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상관없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뭐가 문제냐면 어쨌거나 2x제곱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고 싶잖아. 그 다음에 실근을 갖지 않도록 이라니까 이거 판별식이구나 이런 병신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고. 왜 이게 병신 같은 결론인데 선생님? 왜냐하면 판별식은 2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다고 간주합니다. 무조건이야. 니네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판별식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2x제곱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걸 2x제곱에 관한 2차 함수로 생각한다면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제한돼 버리죠. 그러면 판별식만 썼을 때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우연찮게 나올 수 있지만 판별식만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래프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거고. 자, 2x제곱 반복해서 쓰기 싫으니까 그냥 t로 바꿀게요. 알겠죠? 식을 보기 어려워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또 쓰기 싫으니까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을 나는 어떻게 정리하고 싶냐면 이렇게 정리할게. 괜찮아?
괜찮냐고. 괜찮지? 선생님 왜 이렇게 정리하죠? 난 첫 번째로 마이너스 K를 움직이기 싫어. 그러면 답을 또 부호 바꿔 적어야 되잖아. 두 번째로 K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선택을 하는 학생들은 항상 뭐만 그리겠어요? 항상 얘만 그려요. 얘를 그릴 데가 별로 없어. 그럼 얘에 대한 이해도 낮겠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니 왜 전 이걸 못할 거예요? 안 쓰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골고루 사용되게 하려면 그냥 상수의 부호가 양이 되게끔 정리를 해, 식을. 그래서 2차항의 개수가 없는 것도 좀 그려보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이차함수를 그리는데 이 이차함수는 이렇게 위로 볼록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렇게 t축을 그으면 여기가 마사고 여기가 0이에요. 근데 내가 뭘 했냐?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밖에 그래프가 없는 거잖아 지금.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가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려면 그냥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 비어 있거든요. 끝입니다. 판별식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프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K가 그냥 0일 때도 실근이 없고 0보다 커도 실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니? 근데 K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무조건 실근이 발생하게 되지. 여기에서. 이건 아니야. 여기 그래프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음 30번 또 비슷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사실상 뭐였냐면 2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2차 함수에 합성한 합성함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잖아요. 합성함수 항상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한 함수의 지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럼 하나의 함수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요. 봐봐요. 얘도 합성함수냐? 얘도 합성함수예요. 왜냐면 얘 자체가 하나의 함수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얘 제곱에서 2 뺀 거죠. 치과 갖다 놔봐. 1 뺐어.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얘를 t라고 잡을게요. 편의상. 이것도 구조는 다 보이지만.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kt 더하기 9는 0이다. 라고 식을 쓸 수 있죠. 단 t의 범위를 써야 되는데 t는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범위를 쓸 수 있습니다. 2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이해되잖아. 이해되지? 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어. 이해가 안 되면 안 써도 나중에 쓰게 될 거야. 봐봐요. 이렇게 xy축이 있는데 3의 x제곱은 이렇게 생겼고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이게 하필이면 1이야. 맞잖아. 그럼 이 둘이 더하면 왠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여기가 2고. 왜냐면 이 높이에다가 이 높이를 더한 게 이 높이인 거거든요. 함수를 진짜 2개 더하는 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보여줄까? 3의 x제곱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여기는 f 더하기 g를 해보죠. 어이구 그러네. 아니 이 새끼 색상을 고른 센스 좀 봐라. 색상 이렇게 비슷한 거 고르면 어떡해. 선생님 근데 이쪽은 왜 이렇게 가까워요? 왜 이렇게 가깝냐면 이 바깥쪽으로 가면 나머지 0에 가까워지잖아. 0에 가까움을 더하니까 그래프가 거의 변화가 없는 거지. 야,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 있겠어? 없겠어? 앞으로 할 수 있겠어? 네, 좀씩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네, 지금 당장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제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니네가 하는 게 무리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산술계로 설명을 해주죠. 근데 그래프를 많이 보면 뭐야? 최소값 2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이해하겠어요? 네, 좋아요. 뭐 어쨌거나 그럼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죠?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는데 K가 하필이면 대칭축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를 그려가지고 여기가 2분의 K인데 2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2일 때 K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내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선생님? 이렇게 하지 뭐. t의 제곱 더하기 9는 kt. 맞아요? 그럼 얘는 이제 미정계수 없죠? 얘 그냥 그릴 수 있죠?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애일 텐데 대충 주기 안 맞냐?
맞잖아. 좀만 더 위로 올릴게. 여기가 9야. 근데 우리 여기가 지금 필요하지가 않아.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한 이쯤에 2,13이 있을 거거든. 맞아? 그럼 실제 그래프는 요만큼밖에 없는 거야. 여기 없는 거야. 지워버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여기 구도 필요 없죠.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할 건데 선생님?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원점을 찾아야 돼. 맞아 안 맞아? 원점은 저 밑에 있겠지. 저 밑에 이 정도 원점이라고 하면 내가 K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지금. 이해하겠지? 근데 그려보면 약간 애매한 게 있지. 안 애매하냐? 이 접할 때가 답 아니야 선생님. 아니지.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접할 때가 답인데 내가 그린 그래프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2,13을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나? 라고 했어. 그러면 얘를 움직여 볼 때 여기 지날 때가 최소구나 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 맞아 안 맞아? 둘 중에 뭐가 맞아?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손으로 그린 그래프는 지금 내가 앞에 상관없이 기계로 그린 게 아니잖아. 정확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2,13이라고 하고 처음처럼 이렇게 해볼게. 알겠지? 그래서 접할 때인 것 같다라고 니네가 판단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접할 조건을 찾아볼게요. 그럼 여기서 판별식은 K의 제곱 마이너스 36이니까 이게 0일 때고 맞아 이때 K는 양수일 거니까 K는 6이겠죠. 이래놓고 답이 6이다 라고 고르면 안 돼. 위험해. 자 이제 뭘 하냐면 6인지 알았잖아. 그러면 이 6을 여기다 대입해 볼 수 있잖아. 그럼 저 방정식이 t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는 0이니까 t는 뭐가 나오냐면 3이 나오거든. 즉 이 점이 3, 얼마라는 얘기냐면 18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가 맞게 그려졌다는 얘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얘는 2니까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이때가 최소 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그래프를 내가 잘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나? 이래서 얘가 이렇게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서 지났는데 3에서 접할 수는 없지. 여기 2,13이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곡선을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게 그려가지고 지금 틀렸구나. 이 곡선 수정하고 이렇게 접할 때가 맞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해설지에 이미 그려져 있을 거기 때문에 맞네. 판별식이네.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리는 곡선은 정확한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연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 이게 최소값이 맞고 K는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